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라는 8부작을 방송을 했죠. 거기에 이제 JMS, 오대양, 아가동산, 또 만민교회 등장합니다. 그 교주 세 사람은 깜빵을 갔고 한 사람은 신도들과 자살을 했죠. 자, 대표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사이비 종교를 다뤘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말도 많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정치권도 또 국가의 공권력도 손대기를 싫어하는 사이비 종교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그 사이비 종교가 어떤 해악을 저지르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고발한 측면에서 심지어 고발을 통해 또 다른 포르노적 행태를 보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우리 사회에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야마가미라는 청년이 아베를 암살했는데 아베 저격의 배경이 통일교가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헌금이라는 이름 하에 한 가정에서 착취에 가까운 돈을 긁어냄으로써 발생을 한 문제죠. 일본은 전형적으로 창가학회 등이 일본의 공명당도 만들고 이 정치와 종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명당은 창가학회가 만든 정당으로 나름 그래도 종교의 그 어떤 기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척되지 않고 정당으로서도 유지되고 한국에도 나름 이 종교의 신도들이 좀 있지요. 그럼 여기에서 통일교도 사실상 일본의 이 정치와 긴밀하게 오랫동안 연관관계를 가졌고 일본의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깊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베 암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게 진작에 통일교가 가진 해악들을 일본 사회가 공개했더라면 일본 정치인들이 통일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지금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와 연관 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고발당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데도 통일교하고 관련성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는 것들이 진작에 이번에 고발된 4개 이 종교도 사이비 종교라고 여러 형태의 지적이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서 왔는데도 아직도 이 종교가 유지되고 있고 이 교단들이 가처분 신청을 번갈아 내고 있습니다. 저 방송하지 말라고요. 사이비 종교 문제를 건드리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알려진 문제죠. 자,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 문제를 갖다가 파헤쳐온 분이 계셨죠. 탕명한 씨라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분이 진흥종교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의 각종 착취와 범죄들을 계속 고발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통일교, 영생교, 아가동산, 천부교, 용화교,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이런 종교들이 이단이라고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여러 차례 암살 협박을 받다가 결국은요, 대성교회라고 지금 평강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그 한 교단의 신도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신도는 군에서 특전사 부사관을 했는데 이 대성교회 계열 신학원에 재학 중이고 군에서 요인 암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해당 교단은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분의 아들이 지금 뒤를 이어서 이 종교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밝히고 있는데 한때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에게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대체로 정치인과 깊숙하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그에게 돈을 특정 정치인을 도운다고 사이비 종교 교단에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거 시즌만 되면 이런저런 사이비 종교와 관련해서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이비 종교를 갖다가 척결하는 부분에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JMS 문제가 터지면서 JMS만 해도 안에 검사 같은 법조인, 변호사,
그리고 군장교, 공직자, 언론인 등 사회 고위층들이 수두룩했고, 그리고 연예인, 심지어 의료계 이런 사람까지 사회 지도층을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을 제작한 제작사도 제작 과정에 하도 내용이 밖으로 새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방송 제작사인 넷플릭스에도 사이비 종교 관련자가 있냐고 의심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K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도영 교수라는 분이요, KBS 내에도 JMS 비호 세력이 있다라고 폭로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방송이 서둘러 마감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 참으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니까 일부가 탈당을 했어요. 자기가 사이비 종교 신도라서 탈당한다고 저한테 빼따가게 탈당 사유서를 보내고 탈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갖다가 어떻게 가리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종교단체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는 건요, 기성의 종교 또한 사이비 종교처럼 썩고 타락한 부분이 워낙 많아서 교회에서 세습을 하고 절에서 무슨 도박과 술을 마시고 돈을 탐하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교단에도 각종 비리와 온갖 돈 문제와 성 문제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를 가려서 처벌하려고 그러면 그럼 기성 종교는 그런 문제가 없냐? 11조를 받고 신도들에게 성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고 이러면서 돈의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빼돌리고,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그 목사가 저질렀던 여성과 관련되는 문제, 돈과 관련되는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기성 종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성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사이비 종교만을 비판하는 그런 논리가 힘을 잃고요, 또 기성 종교가 사이비 종교하고 선을 끊는 일도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이비 종교 문제를 지적했던 분의 노력은 평가합니다만 그 사람의 잘못 중에 하나 지적되는 게 기성 종교 교단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는 데는 기성 교단들이 분명히 선을 그으면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유불선 관련 기성교단에서 파생되어진 종교지 그 외에 무슨 난데없이 태어난 사이비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기독교 계열이고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유교 등과 관련된 사이비 종교들이 좀 있지요. 기독교계부터 가장 앞장서서 사이비 종교 문제들의 특성들을 국민 앞에 지적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 건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기성 종교냐 사이비 교단이냐라고 하는 그 선을 넘나드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대충 보면 신도도 많고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의 교주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신흥 교단을 사가지고 거기에 쑥 들어가서 사이비였는데 사이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속출해요. 근데 기독교계의 제일 문제는 사이비 교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정통으로 인정을 받은 기독교 교단에서도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 크게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핵심적인 것은 돈이나 성, 노동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데 가스라이팅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서 돈이나 성이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열정으로 뭉쳐있다면 그건 사이비 종교가 아니죠. 신흥 종교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흥 종교 중에 대다수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목적 자체가 성과 노동 그리고 돈의 착취에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종교라면 노동으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노동력을 교회를 위해서 착취하지 않겠죠. 돈 중에서도 상식적인 헌금이나 기부에 해당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돈을 뺏어내지 않겠죠. 그리고 아예 성문제에 대해서는 근처도 가지 않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성 종교가 나서서 사이비 종교 척결에 앞장서고 정부의 이런 것들을 촉구해야 될 건데 기성 종교 안이 또 내부적으로 타락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 또 큰 사찰 이런 데 보면 비리가 난무하지요. 여성관계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세습의 문제가 있고 착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거나 그런 말이 그 신도들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우통을 벗고 고스톱을 치고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출입하면 이것이 성녀입니까? 아니죠. 조폭이죠. 유명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면 이것이 사이비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팔아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거. 이것이 사이비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정치인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고위층이 여러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척결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는 거죠. 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한번 보세요. 특정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 종교가 설치고 나타나서 오히려 소송을 하고 그 종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법원 소송에서 이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중에도요, 이 사이비 종교의 앞잡이가 되어갖고 돈을 벌어먹거나 그 신도인자들도 무수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JMS 같은 경우도 검사가요, 이 JMS에 대한 여러 가지 방패막이와 정보 제공을 했다라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사이비 종교 척결을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나 그런 정치인이 없습니다. 혁명 21은 사이비 종교 척결을 내세우고 기성 종교도 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라는 것, 종교를 빙자한 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 뱃속을 채우는 것은 이건 악마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살아있는 현존하는 악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활개를 치느냐? 한국의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이 이 사이비 종교나 기성에 타락한 종교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딱히 어디서부터 사이비로 규정해서 정리해야 되는가라는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혁명 21은 사이비 종교 척결을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